어제 이야기가 좀 짧아서 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설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요. 이 세상과 사회는 점점 거대해지고 점점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관념들은 농본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온 뒤로는 전혀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회적 담론으로서 오늘 하루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작은 사이즈로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시고요. 저는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피하세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그게 회사라면 회사를 나오고, 집이라면 집을 나오고, 이런 방법론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있는 것만도 못한데 왜 같이 있으려고 하나요? 일단 떨어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전생의 빗꼬리 인연으로 부모 자식의 인연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런 인연들이. 주어진 삶이 달라서 꼭 떨어져 살아야 서로에게 좋은 경우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티 안 나게 저절로 그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줬더니 사실 그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서 오만 입을 다 댑니다. 왜 전에 설명한 적 한 번 있죠.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해외 입양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일부러 조화를 부려갖고 그렇게 만든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잘 받아들이고 살면 점점 더 좋아질 일만 있지 나빠질 게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줬냐면 자연과 대들고 싸우면 나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입양아가 됐어도 스티브 잡스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지 말입니다. 또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백년해로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그때도 백년해로 했을까요? 그리고 백년해로 해서 행복했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왜 같이 사시나요? 서로 좋으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닌가요? 나만 좋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좋게 끝날까요? 서로 더 낫고 발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전생에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눈에 콩깍지를 씌워 함께 인연을 만들어줬지만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인지는 알고 걸어가고 있나요? 만약에 둘 사이가 서로 안 맞으면 하루라도 젊어서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것만도 못한데 서로 붙어서 늙을 때까지 있으면 그 서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왜 꼭 같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부모 자식도 부부의 인연도 떨어져서 가야 할 상황이라면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하긴 게 꼭 싫으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요. 저는 서양 아이들처럼 이혼하고 난 뒤에도 친구로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 아이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무식한 방법이에요. 서로 쿨하다고 하는데 쿨한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속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쏴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상태로 임시 방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떨어져 있자는 것은 잠시 시간을 벌자는 말이에요. 떨어져서 냉철하게 서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말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 잘못이 보이고 이 상태까지 가야지만 해법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설령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하던데 그 더 깊이를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잘못이었는지 헛다리를 잡고 있죠.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나를 만나지 않고 살았다면 정말 활짝 꽃을 피웠을 사람이 나를 만나는 바람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느라 자기 인생을 못 살았다는 것이 안 보인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회사에 빨대를 꽂고 월급을 받아 먹기 위해서 다닌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꽉 찬 회사라면 그 회사 망해요. 그리고 어차피 망할 때가 되면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런 회사를 왜 운영하죠? 돈 벌려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만 회사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뭔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는 곳은 내가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이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세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니 힘들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방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마다의 재주를 줬고요. 그 재주를 풀어먹기 위해 필요한 곳이 이 사회이고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주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회사를 선택할 때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인지를 봐야지, 월급 많이 주고 많이 놀게 해주는 회사를 선택하면 내 인생은 이미 망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우리들이 한참 잘못 생각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회사는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고 키워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저 용돈 정도고요. 돈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곳이 회사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의 포맷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은요,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서 이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잘 보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일전에 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돈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방편이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 역시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도록 이 세상은 이미 판을 짜놓은 겁니다. 그 순환의 역할을 돈이라는 것으로 매겨놨을 뿐이고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회사가 싫으면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뻗으면서 회사를 좀먹지 말아야 하고요. 상대방과 안 맞으면 떠나야 합니다. 상대의 인생을,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말아야 하고요.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낭비시킨 그 대가는 그걸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내가 해결을 못하면 결국 자연이 손을 대게 됩니다. 자연의 처리 방법은 냉혹하고요. 인정사정도 없이 무자비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심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좀 과격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듣기훈련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 좀 반성도 해보고요. 내일은 좀 더 재미있고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장담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